자, 도구 상자 등록하는 법. 자, 도구에서 일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항목 선택 누르고, 그다음에 항목 선택에서 단위 프레임 그 구성 요소가 로드된 이후에, 그다음에 찾아보기라는 버튼을 눌러서요. C 드라이브의 INF 허브 밑에 www 루트 밑에 있는 프레임 8점 툴스라는 것을 열기 해서 등록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 8 저희 쪽에 있는 각각 컨트롤들이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컨트롤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그림 그리듯이 그냥 그림 그리면 됩니다. 파워포인트에는 굉장히 몇 가지 딱 그 도형 가지고 이렇게 좀 조정하는 건 있는데, 여기는 그 각각의 컨트롤마다 어떤 기능 있는 컨트롤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 있는 컨트롤들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사용합니다. 자, 저희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플리터라는 컨테이너를 기본 베이스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보면 도구 상자에 위에 상단에서 보면 컨테이너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트리가 보이실 텐데요. 컨테이너라는 컨트롤에서 스플리터 컨테이너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드래그해서 화면으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드래그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 컨트롤을 화면에다가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 컨테이너는요, 스플리터 컨테이너라고 해서 그 스플리터를 오른쪽 좌우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화면 디자인은 어떤 화면 디자인이냐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상단에 있는 검색 조건이 있는 요 화면을 디자인하고자 합니다. 요 상단에 있는 요 화면을. 그래서 그 화면에 디자인할 수 있는 요 가로선이 여기 가로에 있고요. 위에 상단에 이런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요런 그림을 이제 그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플리터가 세로로 버티칼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호라이전탈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 요 컨트롤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컨트롤에 마우스로 눌러서 속성을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속성이 있으시면 속성으로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소팅 순서를 항목별로 소팅할 거냐 ABCD 순으로 소팅할 거냐에 따라서 소팅이 됩니다. 저는 통상 ABCD 순 사전순으로 소팅을 걸어놨고요. 그래서 맨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그 오리엔테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항목이 지금 현재 버티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호라이젠탈로 바꿉니다. 그러면 스플리터가 가로로 바뀌죠. 스플리터 컨테이너의 오리엔테이션 호라이젠탈로 바꾸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화면이 너무 적으니까 화면 꽉 차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바로 위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덕의 지금 현재 상태는 none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콤보 형태를 드롭다운 하시면 이런 아이콘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운데에 있는 아이콘 클릭하면 화면에 꽉 차게 디자인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 상단에 있는 검색 조건이니까 위쪽으로 살짝 위쪽으로 좀 해서 한 요 정도 비율로 디자인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넬 1, 판넬 2. 자, 여기까지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스플리터 컨테이너에서 또 다른 속성을 정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스플리터를 이 정도 비율로 맞추신 이후에 스플리터 컨테이너 1에 픽스드 판넬이라는 게 있습니다. 픽스드 판넬의 속성을 판넬 1으로 정의합니다. 픽스드 판넬을 판넬 1으로. 요 속성은 뭐냐면, 픽스드 판넬은
스플리터가 화면이 리사이즈 될 때마다 비율에 맞게 스플리터의 위치가 바뀌거든요. 근데 픽스드 판넬을 지정을 하면 현재 위에 있는 상단의 그 공간만큼은 고정형으로 아무리 화면이 리사이즈 되더라도 변경 없이 처리된다라는 의미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픽스드 판넬로 지정을 하시고, 자, 여기까지 이제 지정하셨죠. 자, 그 다음에 판넬 1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릴 겁니다. 판넬 1. 자, 판넬 1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자, 도구 상자에서 아까 우리가 추가했던 저희 이맥스 프레임 컨트롤 중에 이 판넬이라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 판넬. 자, 이 판넬이라는 컨트롤을 클릭을 해서 이 판넬 1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 판넬. 도구 상자에 이 판넬 컨트롤을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면에 꽉 차게 해주는 것이 이제 덕입니다. 덕. 여기 보면 DOCK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판넬 원인의 DOCK의 속성을 여기 확장, 이렇게 꽉 채워주기, 이렇게 속성을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맨 밑바닥에는 그 스플리터 컨테이너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스플리터 컨테이너의 판넬 1에 이 판넬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판넬에 보면 여기 디스크립션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자, 이 판넬의 속성을 좀 정의 좀 하겠습니다. 이 판넬의 속성 첫 번째는 덕을 필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밑에 텍스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텍스트, T-E-X-T. 텍스트라는 속성에 값을 검색이라고 한글로 입력을 해주십니다. 검색.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 판넬을 붙일 건데 밑에 이 판넬을 가져다가 그대로 이제 복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판넬 1 있죠. 이 판넬 1을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 컨트롤 V 하면 똑같은 컨트롤이 이렇게 붙여넣기로 붙여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컨트롤은 뭐 품목 등록이라고 하겠습니다. 품목 등록.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컨트롤에다가 그리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드. 자, 그리드는 위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이 그리드라는 컨트롤 이름이 보입니다. 이 그리드. 이 그리드라는 컨트롤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그리드 1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소문자로 합니다. 소문자로, 영문자 소문자로 G10 그리드 제일 첫 번째 G10이라는 이름으로 하고요. 그리드도 마찬가지로 덕 속성을 가운데 필로 해가지고 꽉 차게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검색 조건을 한번 놔볼까요? 검색 조건에 콤보하고 텍스트 박스 하나씩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콤보는 그 여기 보면 포인터에 보면 이 콤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콤보를 클릭해서 여기다 놓고요. 그래서 대략 한 위치는 한 12,28 뭐 한 요 정도 위치에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콤보의 컨트롤 이름은 itm_ty itm_ty itm_ty가 아니라 bc네요. 미안합니다. bc.
itm 언더바 bc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또 한 개의 컨트롤은 eText라는 컨트롤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eText. eText라는 컨트롤을 요 밑에든 그거는 여러분 자유롭게 그냥 컨트롤의 위치는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 저렇게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꼭 위치는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eText라는 컨트롤은 itm 언더바 cd, 콤보는 itm 언더바 bc, 코드는 itm 언더바 cd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까지 디자인을 하고요. 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 해당 프로젝트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셔서 빌드 합니다. 빌드. 그러면 특별하게 오류 내역이 없다면 오류 메시지가 안 뜰 거고요. 오류 내역이 있다면 아마 100이면 100 그 관리자 모드로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아서 C 드라이브에다가 파일을 만들 수 없습니다. 리드 온리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선 저장하시고 빠져나가셨다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시면 여기 보시면 저는 여기 위에 상단에 관리자라고 보이죠? 각종 응용 프로그램 자체를 가지고 뭔가 C 드라이브에 어떤 파일을 만들려면 관리자 계정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만 빌드가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빌드가 됐으면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하시고 제일 먼저 등록해야 될 게 뭐죠? 관리자 정보에 폼 엔트리로 갑니다. 폼 엔트리. 자, 관리자 정보에 폼 엔트리. 자, 여기 들어가시고요. 검색 조건을 폼 코드를 테스트 01. 테스트 01. 자, 폼 엔트리에서 폼 코드를 테스트 01로 입력해서 조회를 누릅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죠? 자, 이 상태에서 행 추가를 누르시고요. 폼 01. 여기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 행 추가가 있고요. 또는 여기서 이렇게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셔도 이제 행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폼 코드 대문자로 반드시 본인의 폼 코드를 등록해 주십시오. test01 언더바. 그래서 이거는 품목 등록 테스트 그거는 편할 대로 입력을 하십시오. 품목 등록 테스트 저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본인만의 이름을 쓰셔도 되고 그거는 그냥 디스크립션 이름 넣어주시면 그다음에 저장 하시면 여기 이제 등록됩니다. 벌써 이제 등록하신 분 한 분 계시네요. 또 누구 등록? 세 분, 두 분. 네. 지금 성공 안 되세요? 속성값? 잠시만요.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폼 엔트리에 이제 등록된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메뉴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메뉴. 자, 메뉴를 등록할 때는 메뉴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메뉴 세팅으로 들어가시면 우선 제일 처음에 개발 테스트 해서 저는 샘플로 여기다가 010 그다음에 010 제 아이디 해서 메뉴명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을 잘 보세요. 편집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 있는 제가 입력한 내용을 여기 보시면 요 왼쪽 맨 끝에 있는 셀이 보여요. 요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행복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행복사를 클릭을 하시고요. 행복사 누른 다음에 다음 줄, 자, 다음 줄에서 행삽입 붙여넣기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추가한 메뉴가 하나가 행이 삽입됐습니다. 그러면 메뉴 코드를
여기 보시면 여러분의 아이디로 제 아이디 부분만 건드려 가지고 여러분의 아이디로 메뉴 코드를 만드시고 메뉴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 벌써 만드셨네요. 네. 네, 다 만드셨죠? 자, 그러면 본인이 만든 걸 가지고 또 한 번 더 메뉴를, 뎁스를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는 제 거 아이디를 복사해서 행사비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뉴 코드 밑에 또 메뉴 코드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즉,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상위 메뉴 코드잖아요. 그래서 다시 01 해가지고, 품목 등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폼 코드는 테스트 01 언더바 제거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플라이 투 폼을 하면 제 밑에 이렇게 품목 등록이라고 이렇게 트리 구조로 이제 보여야 되는 거죠. 자, 구조는 요거 밑에 제 거 밑에 또 제 거 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구조에 맞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성공하셨네요. 자, 이게 정상적으로 됐는지 확인할 때는 조회 버튼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어플라이라는 버튼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개발 테스트에 본인의 아이디의 메뉴가 정상적으로 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우선 메뉴 클릭하지는 마시고 다 등록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빌드 하셔서 하세요.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 상태로 빌드 성공하시고, 네, 같은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되죠. 지금 다시 한번 조회해 보시겠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메뉴 코드가 키예요, 키. 네, 메뉴 코드가 키예요. 근데 여기에 홈 코드 등록하시면 되죠. 잠시만요. 메뉴 코드 등록까지 다 하셨나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네요. 네, 그러면 메뉴 등록하신 다음에 조회하시고 어플라이라는 버튼을 눌러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어플라이라는 버튼 눌러서 메뉴에 본인의 프로그램 메뉴가 제대로 뜨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메뉴를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저처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디자인한 내용이 화면에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폼 코드를 잘못 등록하셨다든지 빌드가 잘못된 겁니다. 혹시 안 되시는 분? 네, 화면 디자인 쉽게 화면 디자인 화면에 뿌려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아무런 로직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빈 껍데기 DLL을 서버에다 올려가지고 메뉴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뜨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여기다가 제가 우리가 워크셋을 작성하고 워크셋 작성한 걸 가지고 매핑을 하면 이게 비로소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아무런 프로그램 안에서가 어떤 로직 같은 건 아무것도 코딩 같은 거 아무것도 한 건 아니고요.
순수하게 디자인만 해서 화면에 로드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시간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한번 그 워크셋을 한번 만들어 보고 워크셋 바인딩까지 하는 것까지 한번 최대한으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테이블 엔트리에서 그 테이블에 대한 정의는 그 제가 우선은 대표로 테이블에 대한 정의는 제가 이렇게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워크셋이라는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워크셋 엔트리로 들어가시고요. 자, 폼 코드에 여러분이 만드셨던 폼 코드 그대로 입력하세요. 테스트 01 언더바 그다음에 조회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로 스플리터를 옆으로 쭉 빼서 왼쪽을 입력하기 편한 상태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행을 추가하시고요. 소문자로 테스트 01 언더바 여러분의 아이디 언더바 G10 예, 요거 여러분의 폼 코드죠. 소문자로 그 다음에 언더바 G10 그 다음에 품목 등록 그 다음에 메인 테이블은 test01 그 다음에 메인 폼은 요 실수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폼에 종속돼 버릴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만든 폼 입력해 주시고요. 워크셋 구분은 그리드. 자, 요 상태로 해서 저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옆으로 스플리터를 옆으로 좀 빼주고요. 물론 아까 그 우리 SQL 문을 뭐 셀렉트 해가지고 우리가 수기로 다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입력하기 편하게 테이블 엔트리에 테스트 01이라는 그 테이블에 그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그럼 어디서 하느냐? SQL 탭 옆에 보면 테이블스라는 탭을 클릭합니다. 자, 모두 다 클릭해 주세요. SQL 옆에 테이블스라는 탭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쭉 가보시면 create라는 버튼 옆에 SQL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SQL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네, SQL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쿼리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버튼이 생깁니다.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우선 저장 구문까지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우선 조회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Select. 자, Select라는 그 구문을 여기서 복사를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제가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안 드렸는데요. 자, 이 테이블을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여기 보면 등록자 아이디가 있고 품목 아이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프로그램에 등록함과 동시에 부여받은 아이디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시스템 아이디. 그래서 이 한 테이블에 여러분 각자 고유의 영역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등록자 아이디는 자기 본인이 되겠습니다. 또 품목 아이디는 뭐 아이덴티티하게 뭐 이렇게 좀 증가된 값으로 그냥 아이디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품목 코드, 품목명, 뭐 규격 뭐 이런 값들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테이블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선은 프로그램에서 이제 처리합니다. 근데 사실은 알리지 아이디는 뭐 본인의 아이디니까 굳이 화면에서 보일 필요는 없거든요. 요건 제가 지울게요. 이렇게. 자, 지우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이맥스 프레임워크의 대부분의 테이블 설계는 비고, CID, CDT, MID, MDT 이런 형태로 테이블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데이터를 최초 생성한 사람과 최종 마지막 수정한 사람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최초 생성한 사람, 그 다음에 최종 마지막 수정한 사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조인해 가지고 보는지 그 조인문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확대해서 좀 볼게요. 자, 조인 할 때 MS SQL 안시 표준으로 하니까요. 우리 아웃 조인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아웃 조인은 레프트 조인, 뭐 라이트 조인 이게 다 있는데 통상 레프트 조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레프트 LEFT 한 칸 띄고 조인, 그다음에 SCU 100B. 뭐 요거는 이 테이블 이름은 뭐 대소문자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테이블 이름을 이제 대문자로 이제 쓰고요. 자, left join SCU 100 on A.MID는 B.REG ID 이렇게 하고요. B. 뭐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제가 바꾼 거는 여기 B.NMU라고 내놨고 left join SCU 100에 A.MID, B.REG. SCU 100은 사용자 정보입니다. 사용자 정보의 키가 REG ID고요. 모든 정보는 이 사용자 ID가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웨어 조건은 이렇게 하고요. 매크로 부분은 문서를 확인해 보세요. and if라는 매크로가 있습니다. 명령어가 있습니다. and if라는 명령어에다가 a.itm_cd like 골뱅이 itm_cd 플러스 퍼센트 and if and 요거는 and예요. and 요건 뒤에는 and 그다음에 한 줄 더 추가해서 item bc equal 이렇게 자, 여기까지 다 됐죠? 자, 그럼 쿼리에 문제가 없다면 하단에 보면 get fields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쿼리에 문제가 없다면 하단과 같이 item BC, item CD, item BC, 그 다음에 item ID, CD 이렇게 정상적으로 뜰 겁니다. 근데 만약 쿼리에 문법에 오류가 있다면 문법에 오류가 있다고 메시지가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tem ID 요거 그다음에 RMKS 이렇게 돼가지고 left 한 칸 띄고 join SCU 100 이 부분이 있습니다. 문법 에러 있나요? 다음 단계는 우리가 매핑이라는 행위를 해보겠습니다. 매핑은 자, 여러분의 폼을 띄운 상태에서 매핑을 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의 폼을 띄우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컨트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핑이라는 메뉴를 호출합니다. 여기 지금 메뉴를 클릭하면 그 각각의 그 필드나 뭐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워크셋이 아직 바인딩이 안 돼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핑이라는 메뉴를 호출하면 보시는 것 같이 저처럼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져 있는 화면이 보일 겁니다. 자, 이 화면에서 그리드 컨트롤을 소문자 G10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회 순번 반드시 1번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 순번도 반드시 1번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저장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insert, update, delete 그 다음에 저장. 참고로 우리 아까 워크셋의 저장문은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셔서요. 스플리터를 오른쪽으로 쫙 펼치신 다음에 자,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매핑 모드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매핑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빨간 형태. 요거는 검색 조건이고요. 하단에 있는 내용은 각종 필드입니다. 여기에서 상단에 체크를 누르시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Apply to Form 바로 위에 있는 매핑이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대략적으로 베스트한 그 네임을 이렇게 부여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럼 품목 아이디는 우리가 저기 특별하게 그걸 해야 되니까 품목 아이디는 우리가 매크로를 정의하겠습니다. 자, 품목 아이디는 디폴트 값을 쭉 밑으로 내려가면 자동 증가 순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 증가 순번, 품목 아이디 옆으로 디폴트 값의 자동 증가 순번으로 이렇게 하면은 넘버 플러스 1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목 스타일은 여기 품목 아이디, 품목 코드, 품목명, 단위, 구분 이런 게 필수 입력이거든요. 그래서 제목 스타일이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세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언체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필수 선택했다가 다시 체크, 품목 코드 선택했다 다시 체크, 품목명 선택했다 다시 체크, 단위도 선택했다 다시 체크, 품목 구분도 선택했다 다시 체크. 그러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목 스타일이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상에서 입력해야 되는 항목이 있고 입력하지 말아야 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입력하지 말아야 되는 항목들은 등록자 수정일 이런 것은 사실 입력하는 게 아니고 결과를 조회하는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등록자 여기 보면 수정일이 아니고 등록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등록일 하고 여기 보면 옆에 등록자 등록일은 읽기로 속성을 지정하겠습니다. 읽기로 이렇게 그 다음에 저장하고요. 자, 저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Apply to Form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뭔가 껍데기 같은 화면이 어떤 각종 타이틀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로 이렇게 포장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워크셋에 의해서 매핑이 처리된 겁니다. 자, 여기 품목 구분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내가 원하는 어떤 그 팝업이 세팅이 됐네요. 팝업. 품목 코드도 있고, 품목명도 있고. 자, 그러면 옆에 보면 그리드는 지금 어펜드 상태가 아닌데, 조회 버튼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조회. 자, 조회 버튼을 한번 누르면 밑에 하단에 어펜드 상태가 됩니다. 어펜드. 자, 어펜드 버튼을 한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품목 아이디가 자동 증가 순번이니까 1번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옆에 쭉 가서 단위라는 콤보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단위라는 콤보를 클릭하면 콤보 제대로 뜨나요? 네. 그다음 구분을 클릭하면 제대로 뜨나요? 네. 제대로 뜹니다. 근데 위에 상단에 있는 그 품목 구분이 팝업이 저 같은 경우는 잘못 지정이 되어 있네요. 여기 있는 품목 구분이 GA800이 아니라 여기 보면 DM100으로 저는 이제 바꾸겠습니다. 여기 DM100으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DM100, 그 다음에 Apply to Form. 다시 팝업 바꾸면 아까 이렇게 되어 있던 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저장문까지는 안 만들었고요. 저장문 만들면 우리가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저장문까지는 안 만들었고 이 상태에서 저장 행위를 빼놓은 인서트, 델리트, 삭제 여기 저장 버튼에 대한 기능만 빼고는 나머지 기능은 다 되는 겁니다. 자, 혹시 어떻게 검색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SQL 디버그라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그리드 워크셋이 이렇게 활성화되죠. 이 상태에서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자, 조회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클리어를 하시고 품목 구분의 검색 조건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품, 그 다음에 조회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품목 구분이 검색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품목 코드에다가 그냥 아무런 값을 그냥 한번 넣어봅니다. 조회 버튼 눌러보세요. 그럼 품목 코드에도 이렇게 검색 조건이 적용이 되네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AND IF하고 AND IF라는 그런 매크로를 사용을 했는데 검색 조건을 사용 안 했을 때는 where 조건으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검색 조건을 사용했을 때만 where 조건으로 동작할 수 있게 하는 매크로, 그게 바로 아까 좀 전에 우리 셀렉트 쿼리에서 만들었던 매크로 AND IF라는 매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를 지정하시면 옵셔널로 쿼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쿼리를 구성을 해줍니다. 우리가 여기 상태에서 만약에 저장문까지 완성을 시켰다면 지금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뭐 지금 품목 코드 품목명만 입력하고 단위하고 구분을 입력 안 한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단위하고 구분 항목은 필수 입력 필드입니다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단위하고 구분까지 입력했는데 문제는 이제 저장문이 없죠. 그러면 not found SQL text for saving. 그래서 이 워크셋에서 저장에 관련된 문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한다. 이런 행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장을 제외한 기본적인 로직은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장. 자, 단위 항목은 필수 입력 필드입니다. 근데 나는 요거를 이름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 단위라는 말을 뭐 환산 단위. 환산 단위라는 말로 apply to form 하면 환산 단위라는 말로 이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조회하고 행을 눌러서 뭐 여기 이런 것들은 다 입력한 상태에서 저장 버튼 누르면 환산 단위 항목은 필수 입력 필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가 뜹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있었으면은 저장문까지 다 하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우선 지금 화면 띄우는 쪽으로 목표를 삼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까지 뭐 숨차게 달려온 것처럼 뭐 보이긴 하지만 사실 별 내용 없거든요. 별 내용 없고 단지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개발하시던 환경과 좀 다른 환경에서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어서 그분이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운 게 아니라 단지 다른 환경이어서 차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 보내드렸던 그 개발 순서에 대한 문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방법론에 대한 문서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이제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까지 교육했던 내용은 동영상으로 빛으로 ERP 우리 관리하는 교육 폴더에 또 넣어 놓으니까 내용 다시 한번 참고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좀 시간이 되시면 본인 스스로 이걸 해봐도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워크셋 엔트리 가셔서 제가 지금 저장문 안 했잖아요. 뭐 제가 지금 그냥 막 해보겠습니다. 저장문 하는 것도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테이블 엔트리 가가지고 여기 테스트 01이라는 테이블에 SQL문, 인서트 구문, 여기서 인서트라고 체크를 하고 인서트 구문을 만듭니다. 물론 지금 알리지 아이디라는 값을 우리가 따로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알리지 아이디는 알리지 아이디라고 놓고, 그쵸?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라고 해서 알리지 아이디는 알리지 아이디라고 놓고, 그 다음에 삭제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놓고 삭제도 이렇게 매크로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 놔 주시면 어떤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면 좀 금방 이제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 추가해가지고 뭐 ITM 1 뭐 품목, 그 다음에 규격, 그 다음에 환산 단위, 뭐
뭐 EA, 그다음에 품목 부분, 제품 해가지고 테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지금 저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회 버튼을 누르면 제가 지금 막 등록한 게 보이죠? 데이터베이스 안에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 아이디가 3번이거든요. 3번 아이디로 이렇게 지금 조금 16시 50분 40초 087에 지금 데이터가 등록된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게 등록된 거 수정된 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테스트를 테스트2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저장 버튼을 딱 누르면 자, 최초 생성한 시간은 4시 50분 40초 087인데 4시 51분 11초 040에 제가 데이터를 수정했다. 그래서 최종 수정한 사람, 최초 생성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학습하실 분들은 제거 워크셋 테스트 01 언더바 제거 워크셋에 요 저장문 그대로 복사해서 여러분들 워크셋으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문 이제 구성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뭐 혹시 또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면 뭐 간단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요. 혹시 개발하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워크셋 엠피리에 우리가 그 코딩 같은 거 적용하잖아요. 걔랑 어떻게 연결이 돼요? 조회, 신규, 저장, 그 워크셋에 있는 저장이라는 행위는 이 각각의 행에서 수정했느냐, 저장했느냐라는 거를 워크셋에서 판단을 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신규 건이면 이게 위에 있는 메뉴하고 상관없고요. 신규 건이면 이게 데이터를 수정을 했다. 그러면 이건 업데이트다라고 판단을 해요.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가져온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 로우는 추가되지 않고 그 로우 중에 어떤 값이 바뀌면 업데이트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데이터 로우가 없었는데 신규 행이 생겼다. 그럼 인서트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데이터 행이 있었는데 삭제가 됐다. 그럼 델리트로 인식을 하는 거고, 조회라는 행위는 이 워크셋에 그 셀렉트 쿼리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조회, 신규. 그 다음에 여기 신규라는 거는 여기 그리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행을 new라는 개념, 요라는 개념 또는 어떤 특정하는 화면은 신규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현재 있는 데이터를 초기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로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뭐 저장 삭제라는 거하고 워크셋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총으로 해서 현재 상태를 저장하겠다.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삭제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 버튼의 역할이고, 워크셋은 그 안에 있는 어떤 그리드든 어떤 뭐 프리폼이든 그거에서 편집된 거에 대한 미세적인 것들을 시스템이 알아서 저장이든 삭제든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핑에서 왼쪽에 보이는 이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라는 역할은 마찬가지로 이 버튼하고 상관없습니다. 현재 있는 컨트롤에서 만약에 제가 인서트하고 델리트라는 행위를 없애고 화면에 들어가 버리면, 자, 조회를 눌렀습니다. 행 추가라는 행위가 안 돼요. 행 삭제라는 행위가 안 돼요. 그러니까 UI 단에서 뭔가 수정하는 행위밖에 못하게 되는 거죠. 아예 제약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태생이 이렇게 되는 거. 물론 이제 이런 기능은 뭐 전역적으로 가는 부분이냐 아니면 지역적으로 가느냐. 뭐 지역적으로 가는 거면 프로그램 로직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일 경우에는 행을 삭제를 하면 안 된다. 그럼 아예 삭제 못하게 하는 거고, 어떤 조건일 때는 예를 들어 그리드가 있어요. 그리드 행인데 이건 수정할 수 있는 행위야. 밑으로 내려갔어. 수정할 수 없는 행위야. 그런 로직 자체를 프로그램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디테일한 로직을. 근데 전체적인 로직 부분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 전체적인 설정으로 특별하게 코딩 없이 설정할 수 있는 부분.
사용자 UI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죠. 그럼 저기 상단에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가지고 안에 그렇죠. 조직이 돌아가는 거니까. 네. 여기는 이벤트를 가져다가 이 전체적으로 폼에 저장문이 구현되어 있으면 그걸로 그냥 넘겨주는 거죠. 저장 행위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없으면 뭐 저장 못하는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삭제? 삭제도 그냥 이벤트예요. 지금 현재 행을 가져다가 삭제를 하면 이렇게 삭제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저희 시스템에서는 삭제라고 해서 삭제라는 익스큐트를 하는 개념이 아니고 모든 익스큐트는 조회 또는 저장입니다. 저장은 저장, 삭제를 한 이후에도 저장을 하기 전에는 데이터베이스와 싱크가 돼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삭제라는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바로 익스큐트를 해야 된다라는 예외 로직을 둬야 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코딩에서 그런 로직을 넣어놓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기본 환경은 기본 사상은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설정이 안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리드에서 행 추가하는 거, 그 다음에 행 삭제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기본 이제 동작을 합니다. 별도의 그리드에서 얘만 좀 컨트롤해야 된다고 해서 버튼을 따로 만들었어요. 네, 버튼을 따로 그렇죠. 여기 안에 또 버튼을 또 만들어서 예외적으로 뭐 어떤 처리, 익스큐트 한데 뭐 찍게 된 데이터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버튼 컨트롤은 여기 또 있죠. 네네네. 그렇죠. 뭐 어떤 클릭 이벤트를 한다든지 어떤 핸들 값을 가져다가 어떻게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떤 필수 조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별도 버튼에 대한 지금 이 워크셋 멘트리를 등록을 하고 매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코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매핑한 거로 코딩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말고 별도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반드시 종속적인 건 아니에요. 편리하게 가려고 하려면 매핑 쪽으로 가는 쪽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면 좋고 아니면 편리한 쪽에서는 더 이상 이게 대응이 안 된다 그러면 코딩 쪽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도 있고요. 지금 오늘 알려주신 거는 그냥 틀림 없이 설정만 그렇죠. 그냥 노멀한 타입으로 우리가 가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싱글 테이블이잖아요. 이걸 이제 테이블 이제 두 개를 더 붙여가지고 종속 관계의 저장. 어떻게 하면은 저 종속 관계로 이렇게 저장될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학습을 많이 하시면 지금 제 것처럼 저장문 복사하셔서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좀 추가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진행하시는 형태로 수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금일에 했던 이제 저장문부터 시작해서 좀 더 확대해서 하나씩 뎁스를 늘려서 프로그램의 이제 난이도를 좀 늘려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해가지고 일회성으로 해서 그냥 한번 딱 듣고 이게 다 되겠다라는 그건 아닐 거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반복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이게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지 뭔가가 나온다라는 어떤 그 프로세스에 대한 단계를 제가 계속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숙지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도 해주시고 관련 문서도 참고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사항 있으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